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들 때 서로 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 넓게 만들어주면 그 능력이 더해집니다. 전자가 이동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 마찰 전기를 이렇게 문지르면 전자가 이동하는데 넓은 면으로 문지르면 많이 이동합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두께를 서로 틀리기 위해서 얇은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P형과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금속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금속에다가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한쪽은 얇은 거, 한쪽은 두툼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또는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이래서 내가 이렇게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었고, 이게 트랜지스터, 언오프, 카패시터, 이렇게 이거를 자체로 카패시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갖고 쓰기도 하고, 아예 MLCC 기술을 따라서 이렇게 금속판이다 그러면 나노 구조의 크기로도 돼요.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어떤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갱이를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준 이유는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식으로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이렇게 된 것과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속 조각과 이게 두툼하게 전기를 축적하도록 어떤 형식으로도 두툼하게 두껍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얇은 쪽에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고. 전기뿐만 아니라 열이나 냉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에어컨 같은 데도 얇은 이렇게 몇 겹의 금속에다 얇은 쪽에서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고, 이렇게 냉기가 흐르거나 열기도 그렇게 축적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그쪽으로 열이 전도가 되거나 냉기가 전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판으로 안에 들어가서 냉기를 축적하거나 열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화목난로다, 히터기다 그러면 여기다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냉기나 열기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식으로 단순히 이렇게 약간 두툼한 금속 조각을 넣어주면 거기 냉기와 열기가 축적되는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이렇게 금속을 두텁게 만듦으로써 전기 또는 열,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금속 안에 홈을 파서 오목 렌즈처럼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열이나 냉기의 반사 복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도 쓰이는데요. 태양전지 같은 거를 이렇게, 태양전지가 아니라 태양전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태양전지를 이렇게 할 때 볼록하게 금속을 만들어 가지고, 금속이다 금속 태양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이제 열이 축적이 돼 가지고 태양열이나 태양광 전지를 금속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금속판에다가 볼록 나노 구조로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 가지고 만든다. 그래서 이제 금속을 덮어도 되고 안 덮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 금속이다, 알루미늄 금속이다, 이렇게 금속을 만들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놓으면 주파수 전형을 딱 걸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가 태양빛이 거기 이제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게 태양전지판으로도 쓸 수 있어요. 방송호 반사파처럼 해서 열을 태양빛을 집중시키는 수십 장, 수백 장을 통해서 여기다 이렇게 오목 렌즈처럼 동그란 홈을 파가지고 저기 빛을 집중시킵니다. 이것은 태양열 조리기 할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태양열 조리기 하실 때 이렇게 방송호 반사파처럼 빛을 반사 그쪽을 해서 태양열 조리기 하시면 음식이 되게 빨리 익겠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각 오븐처럼 태양열 조리기가 모양인지 보통 동그란데 사각 오븐처럼 만들어 그 안에다 자갈을 넣어줘야 돼. 안팎으로 자갈이나 또 금속 덩어리도 괜찮죠. 그래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자갈 하시면 됩니다. 자갈 넣어가지고
여기다 열을 집중시켜서 물이나 음식을 데웁니다. 또는 여기 태양광으로 이렇게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나노 구조로도 되는데 동그란 홈을 파요. 홈을 파면 빛이 오명 렌즈처럼 해서 일반적인 태양열 조리기에 비해서 빛을 엄청나게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적절한 지점에 사각 오븐처럼 이렇게 음식을 데울 수 있는 것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목 렌즈처럼 해서 태양열 조리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태양광을 반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오목 렌즈처럼 작게 만들어 태양광을 반사하면 엄청난 이렇게 태양이 집중이 돼, 이렇게 빛이 집중되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하는 데 쓰이거나 그거 자체로 이렇게 여러 자 수십 장을 겹쳐서 물 자체를 그냥 곧바로 끓여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 파이프다 그러면 금속 파이프에 미세관을 만들어서 미세관을 수없이 이렇게 배치해갖고 거기다 물이 흐르게 하면 물을 놔두면 이렇게 뜨겁게 물이 데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방석 반사판처럼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구리관에다가 이렇게 수십 장을 겹쳐서 빛을 집중시켜주는 빠른 시간에 물을 뜨겁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조리해도 되고 물도 데우는 방식으로 근데 좀 물을 저장해서 이렇게 야간에도 쓰면 되죠. 이거 같이 만드시면 재질이 되겠습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데는 이렇게 온장고 같은데 물 하면 뜨겁게 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뜨겁게 데우기 위해서도 그래서 여기다 자갈 구조 같은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그 안에 열이 축적되어서 밤에도 뜨거운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금속 같은 것도 같이 금속 안에 넣어가지고 자갈 구조 같은 거 금속 덩어리를 넣어줘도 되는데 부식되거나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자갈 구조만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준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이렇게 방성 반사판처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이렇게 빛을 집중시켜주면 훨씬 더 효율이 좋다. 또는 이것을 벽체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 같은데 벽체로 사용한다. 나노 구조의 알루미늄 벽이 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럼 나노 구조의 홈을 파셔도 돼요. 나노 구조의 홈을 파셔도 되고 그냥 원형 홈을 파셔도 되고 홈을 파주면 거기가 빛이나 열, 냉기를 반사 복사합니다. 이걸로 이제 냉장고, 에어컨 또는 히터기 이런데 벽체에도 쓸 수 있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게 어떤 건축 판넬 구조도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리를 따라 벽지 자체를 나노 구조의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이렇게 냉기를 반사 복사하거나 바닥재, 장판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곁들인 이런 벽지,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한 벽지, 장판, 구조형과 결합한 어떤 스티로폼을 가루를 넣어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그 안에 이렇게 비닐을 넣은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에 비닐을 넣은 거, 종이를 넣은 거, 기타의 단열재를 넣은 거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뭘 넣든 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단열재를 이렇게 성능을 높인다는 거죠. 일반 단열재에도 그 안에서 비닐을 넣거나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거나 스티로폼 사이에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어떤 유리 섬유를 이렇게 단열재 안에 넣어가지고 단열재 사이 유리 섬유를 넣어가지고 우리선 마셔서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단열 성능을 높인 그런 형태의 단열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열 벽지 같은 거 사이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구조형 알루미늄을 주머니로 해가지고 그거를 겉에 넣고 그 사이에다 유리 섬유를 껴서 넣는 것. 폴라포리스 이런 소재들 그런 거를 불연 처리, 방습 처리 해가지고 그거를 결합한 구조형 알루미늄 결합한 것을 하면 그 단열재에서 굉장히 우수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단열재를 사용하시면 다른 것보다 훨씬 낫할 거예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단가도 싸죠.
구조형 알루미늄 플러스 폴라포리스 소재 이것을 결합해줘도 된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판넬 사이에 딱 이 단열재를 끼워서 이렇게 판매를 하셔야 돼요. 판넬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단열재가 들어간 판넬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 스티로폼은 싸잖아요. 그럼 스티로폼 사이에 이렇게 싼 단열재를 하나 넣어가지고 단열 성능을 보강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커튼 같은 것도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을 해갖고 부분적으로 가루 구조로 들어가든가 천 합성섬유 실이나 이렇게 실 같은 거 만들 때 가루 구조로 들어가든가 천 만들 때 들어가든가 살짝 그래서 결합을 시켜주는 불타도 괜찮다면 비닐도 괜찮아요. 그렇게 비닐과 결합한 또는 뽁뽁이 아시죠? 포장할 때 쓰는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기도 하잖아요. 뽁뽁이와 결합한 커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에어를 집어넣으면 커튼 사이에 에어를 집어넣으면 여러 겹 집어넣으면 더 따뜻하겠죠. 이렇게 해서 에어층을 만들어주는 이런 커튼 이렇게 비닐하우스다. 가축 같은 거 키우는 이런 것이다. 축사다 그러면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뽁뽁이와 같이 결합해도 되고 그냥 단독으로 하셔도 되고 에어를 여러 층으로 집어넣어서 단열층을 만들어주는 춥지 않게 커튼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거를 에어를 집어넣은 거를 창문에다 부착해도 되는 게 창문에다 부착하거나 이런 것으로도 가능하다. 나중에 떼어내면 되니까요. 직제기 방식으로 하면 떼어내기도 쉽죠. 그 다음에 비닐하고 뽁뽁이하고 결합한 비닐과 비닐 사이에 뽁뽁이가 들어간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 침낭, 에어를 여러 겹으로 똘똘 말고 다니다 넣어주면 에어 뻥떡 들어가 자는 거예요. 분해수도 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추위,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판초이 같은데 에어를 탁탁탁 집어넣어서 추위로부터 겨울에 엄청 추워요.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판초이도 있을 수 있다. 깔깔이도 그런 것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깔깔이가 있을 수 있다. 5단에 에어를 집어넣어 우비 같은데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춥지 않게 하는 이런 것도 제품도 있을 수 있다. 이불 같은 거나 이렇게 어떤 옷 같은 데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에어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불이 따뜻하죠. 에어 침낭처럼 지금 현재 침낭을 에어를 집어넣어갖고 에어를 이렇게 현재 침낭의 종류가 뭐가 됐대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침낭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텐트 자체 바닥 부분에 에어를 탁탁탁 여러 겹으로 주는 거기가 매트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에어를 집어넣고 자동차 같은 데 이렇게 딱 직직이 밴드 방식으로 붙여가면 자동차 안이 텐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기존에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일반적인 텐트지만 거기다 직직이 밴드 방식으로 붙여버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도 돼요. 붙여갖고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가 보강된 이런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불 같은 경우는 천구름섬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충전재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이제 폴라포일 소재 하나 들어가면 더 좋아요. 구조형 알루미늄이 가루 구조나 이렇게 천 구조로 너무 많이 넣는 거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불이나 옷을 이런 구조형 알루미늄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가루 구조로 넣어서 천을 이렇게 합성섬유 실을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해야죠. 스티로폼 사이에도 가루 구조로 들어가 건축용 판넬 같은데 가루 구조로 들어가거나 장판 같은데 가루 구조로 들어가 이렇게 벽지 같은데도 가루 구조로 들어가 장판 같은데 제가 에폭시하고 결합한 장판 그 다음에 어떤 벽지하고 에폭시하고 결합한 그 제품 말씀을 드렸죠. 에폭시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물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한다고 거기다 천연 돌가루나 반짝이는 반짝거리는 아니면 이렇게 빛을 반사 복사하는 또 이렇게 어떤 셀로판지보다 좀 고급스러운 그런 가루들을 넣어서 에폭시를 좀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 에폭시 제품 그런 벽지 그것과 반짝이들이 들어간 빛을 반사 복사해서 자연광이나 인공광을 반사 복사하는 벽지
바닥재를 만들 수 있고, 창문에도 필름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창문에는 유리 같은 데도 그래서 아예 집어넣었고, 이게 어떤 셀로판지가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연 돌가루가 들어간 창문, 플라스틱 창문 이런 것들도 제조할 수 있다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천연 돌가루 색별로 들어가서, 그래서 알갱이가 들어간, 근데 천연 돌가루뿐만 아니라 알갱이들이, 금속 알갱이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갱이들이 들어간 플라스틱 창문을 말씀드렸죠. 좀 무겁긴 플라스틱 창문으로 사용돼요. 플라스틱에다가 알갱이를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 플라스틱 창문 이런 것도 나온다. 항공용 담요에다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가스면 이렇게 배 이런 부분적으로 구름섬을 넣어주는 이런 항공담요,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한 항공담요 이런 것을 구조형 알루미늄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넣으니까 너무 덥던데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순히 비닐 소재에다가 안에 종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일회용 이불로 사용하거나 뽁뽁이를 넣은 이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이불로 들어가도 구조형 알루미늄이 너무 더우니까 부분적으로만 들어가고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과 종이가 결합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된 이런 비닐 소재, 비닐 같은데 이런 장갑 같은데 장갑도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이 들어가서 겨울에 손끝 얼어 죽죠. 얼어요. 동상걸이. 여기다 플라폴리스 소재를 따뜻한 일단 천만을 일회용 장갑에 넣어가지고 얼지 않게 만드는 거죠. 손가락 부분만 넣으면 되죠. 아니면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는 거죠. 이런 것도 됩니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양말이나 이런 이렇게 장갑 같은 데는 귀마개에 넣어주든가 모자에 넣어주든가 이런 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전기요가 들어간 전기요 방식이 전기요 방식으로 옷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찜질방처럼 땀을 흘리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전기요 방식으로 손가발, 장갑, 그 다음에 양말 이런 걸 만드셔서 수족냉증 있는 분들 이것도 전기를 갖고 있어요. 약한 전기가 흘러도 상관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강한 전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수족냉증 같은 것도 해결하는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배터리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